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C샵 스크립트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강의를 스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C 언어를 배웠던 분들이나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배웠던 분들이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유튜브라면 이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다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뭐죠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2배속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일부러 더 빨리 할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1배속으로 들어주시면 뭐 좋고요. 어쨌든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스크립트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고 스크립트랑 컴포넌트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를 하려면 이제 요리 재료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것처럼 이제 변수 그리고 이 변수와 같이 뒤따르는 자료형을 알아야 이제 저희들이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변수와 자료형 그게 뭘까요? 변수 자료형 맨날 들어도 이제 뭔지 맨날 헷갈립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변하는 수를 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상수 변수와 대비되는 걸로 이제 상수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상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리고 자료형은 이제 변수나 상수가 갖는 자료의 형태가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형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좀 핵심인데 변수와 상수는 사실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자료형은 이제 이 변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변수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형 변수가 있고 이제 문자형 변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도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강의에서 다루지 않지만 이 변수의 자료형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변수의 선언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기본적으로 선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변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어야 컴퓨터도 이 변수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변수를 위한 그 저장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는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int x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이제 그냥 쓰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일단 요 한 줄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맨 앞에 저희들이 자료형을 적어줍니다. 이 변수가 어떤 자료형, 그러니까 숫자일지 문자일지 뭐 배열일지 뭐 무엇일지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질지를 정의를 해주는 게 이 앞에 부는 이제 이 자료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변수의 이름, x, y, 뭐 name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저장을 하게 될 때 그 저장을 한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이름을 안 정하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리고 이름을 대충 정하면 나중에 정말 헷갈립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예시처럼 이 변수의 이름을 x로 정해놓으면은 이 x가 뭐 이름이었는지 뭐 점수였는지 뭐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땐 반드시 이제 인지하기 쉬운 것으로 이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웬만하면 서로 겹치지 않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는은 대입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는은 대입한다는 의미고요. 이 1은 이제 그냥 상수 1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상수 1을 변수 x에 대입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문장을 끝내면 저희들이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한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은 마침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 마침표가 바로 이 세미콜론이라는 겁니다. 네, 세미콜론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엔터키 왼쪽에 있어요. 네,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엔터키 왼쪽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네,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을 끝낸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상수 1을 숫자형 변수 x에 대입한다 이런 의미가 이 int x는 1의 의미고 이게 바로 변수의 선언입니다. 네. 요 int x라고 쓰는 게 변수의 선언이에요. 네. 숫자형 변수를 선언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붙는 것은 이제 자료의 형태고요. 그게 바로 현재는 int는 정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 이 앞에 붙는 거 있잖아요. 이 변수 앞에 붙는 이 선언을 할 때 붙는 요 자리에 여러 가지의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인지해야 될 건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int 정수형이고요.
플로트, 실수형, 스트링, 문자열이에요. 네, C 언어를 배웠던 분들은 사실 네, 거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스트링, 문자열. 차 대신에 스트링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C 언어는 문자열이 없지만 이제 C샵에는 문자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쓰고 문자열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정수형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숫자를 써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실수형의 경우에는 이제 .0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실수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플로트 y는 1이라고 쓰면은 아마 에러가 날걸요? 네,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 정수를 이제 실수형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수를 실수에 넣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수형 변수에는 실수형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을 쓰면은 이제 이게 실수라는 게 100% 확실하니까 이제 얘는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의 경우에는 앞에 스트링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스트링은 그러니까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적어서 이제 이게 문자열이라는 걸 표시해줘야 돼요. 이걸 이 따옴표를 쓰지 않고 그냥 헬로우를 대입을 하면은 컴퓨터는 이제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로 인식을 안 하고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 따옴표를 꼭 적어줘야 된다. 이게 그냥 따옴표여도 되고 쌍따옴표여도 됩니다. 쌍따옴표. 네. 그래서 엔터키 왼쪽에 있는 이 키를 이용해서 이제 쓰면 된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의미들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제일 밑에 줄만 설명드리면 문자열 hello를 이제 문자형 변수 z에 이 는 대입한다는 의미예요. 대입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침표예요. 마침표.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마침표를 안 적어주시면은 컴퓨터는 문장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다음 줄까지 이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따옴표를 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수의 사용 범위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른다면 요거는 약간 과한 이제 진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요 메소드, 그러니까 이 함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클래스 변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함수의 범위 밖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void start, void update 밖에다가 제가 변수를 적어 놔요. 변수를 선언해요. 네, 선언을 하면은 이 변수는 이 클래스 내부에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트 안에도 쓸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 안에도 쓸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함수들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클래스 변수고요. 클래스 변수는 함수 밖에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다 선언을 해주게 되시면은 이제 메소드 변수라고 해서 뭐 사실 뭐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함수 안에다 정의를 하면은 함수 안에서 쓸 때는 다 쓸 수 있지만 이 your number라는 이 숫자를 업데이트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에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변수가 없는데 왜 변수를 사용하고 앉아있어? 이런 에러를 내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변수의 범위를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고요. 그래서 선언하는 위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요거는 이제 도식도고요. 네,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함수는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네, 실습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저희들이 변수를 선언을 해보고 그 변수가 선언이 됐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써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코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debug.log 해서 이제 hello world 요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debug.log 이 함수는 이제 콘솔 창에다가 저희들 변수를 찍어볼 수가 있게 해주는 함수예요. 콘솔 창, 콘솔. 네, 콘솔은 프로젝트 뷰 오른쪽에 있는데, 네, 이 함수를 이용하면 저희들 변수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debug.log에 있는 이 점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점은 이제 뭐뭐의 의미입니다. 뭐뭐의. 그래서 디버그의 로그, 디버그 안에 들어있는 로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세미콜론은 이제 문장에서의 마침표의 의미를 한다. 이제 명령어에서의 끝을 의미한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위해서 이 debug.log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유니티를 켜주세요. 네, 영상을 멈추시고 유니티를 켜주시고요. 스크립트를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저희들 실습을 할 겁니다. 네. 자, 한번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제가 클래스 변수로 int i는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다가 int j는 2라는 변수를 선언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꼭 세미콜론을 써줘야 됩니다. 네, 쓰고 이 스타트는 이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한 번만 실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다 제가 debug.log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쓰시고 여기다 i 이렇게 써주게 되시면은 여기에 뭐가 출력되겠죠? 여기에 1이 출력돼야 되겠죠? 1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제 스크립트를 쓰고 나면은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여기 저장이 있거든요. 모두 저장 이런 게 있는데 뭐 저장 버튼이 있고요. 이걸 눌러서 저장할 수도 있고, 사실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뭐라 해야지, 좀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되게 귀찮아요. 이거 저장을 몇 번을 하겠어요. 수천 번 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 S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요 탭에 있는 요 별표 표시가 사라지면서 저장이 됐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네,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요 유니티의 연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게 코드가 버그가 없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버그가 없으면은 이제 중지를 눌러서 버그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고 눌러보는 거고, 이제 실제로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니티를 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보면 프로젝트 뷰 오른쪽에 콘솔 탭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콘솔 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전에 알려드린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에 저희들이 지금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 창을 보게 되시면은 네, 디버그가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1이 찍혔죠. 여기 보면은 1이 나옵니다. 1이 왜 나오냐면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이 메인 카메라가 생성이 처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스타트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 스타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j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되고, i는 이미 선언을 했고 클래스를 처음 생성할 때, 그리고 debug.log 하면서 이 숫자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콘솔 창에다가. 네. 그래서 1이 찍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짓을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제가 debug.log i를 찍어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j를 찍어보죠. 여기 j를 찍으면은 2가 나와야겠죠. 네, 이걸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 까먹으면 안 돼요.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네,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콘솔 창에 왜 안 눌렸죠? 누르면 콘솔 창에 1과 2가 찍힙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빠르게. 자, 저희가 여기다가 이 j를 지우게 되면은 지우고 이 업데이트에다가 정의를 하게 되시면, 뭐 요거는 굳이 안 따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뭐 당연한 거니까. 저희 여기다가 선언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유니티에 연결을 누르면 네,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요거 연결 안 하고 저장을 하고 그냥 실행을 하게 돼도, 실행을 해도 에러가 납니다. 에러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name j does not exist in the current context. 네, 영어를 잘 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j가 현재의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았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J가 어디에도 없어 이 지금 맥락상 이런 의미예요. 어이구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제 J가 이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열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실수형은 뭐 굳이 출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스트링 해서 제가 name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 볼게요. name 값을 여기다가 hello라는 hello world로 합시다. 네, 오랜 전통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string name hello world 요거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디버그 로그로 찍어내게 되시면 이 hello world가 어디에 찍힐까요? 콘솔 창에 찍히겠죠.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hello world가 콘솔 창에 찍히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Shift P였나? 네. 누르게 되시면 네, 헬로 월드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게임을 실제로 개발할 때 이제 버그가 어디서 났는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들이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